이번 시간에는 감상과 비평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평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징을 각각 이해하고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된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비평적 글쓰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평적 글쓰기의 과정은 대상 선정, 대상의 이해와 분석, 가치 판단과 평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평적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영화, 연극,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음반, 광고 등의 대중문화 텍스트와 글이나 책 등의 인쇄 텍스트, 미술, 음악, 무용 등의 예술작품뿐 아니라 스포츠, 건축, 패션, 요리, 게임, 만화, 놀이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비평적 글쓰기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인물까지도 모두 비평적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나 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선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이 문화예술 창작물의 경우에는 작가나 작품의 발표 매체, 발표 시기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창작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해야 할 작업입니다. 이때 질문을 하면서 텍스트를 보는 자세가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이나 영화 또는 사회 문화적 현상 등을 볼 때 왜, 어떻게, 무엇 등의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에 접근하다 보면 개성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의 비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쳤다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시각을 부여해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분석과 해석은 타당한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자신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평적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는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와 판단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했던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총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치 판단과 평가는 대상이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비평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두 유형인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와 각각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감상문과 비평문은 유사하지만 감상문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한 것이라면 비평문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론화된 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감상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상문은 예술작품을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쓰기의 하나로 정해진 형식이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자신만의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인 만큼 글쓴이의 개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책을 읽은 후에 느낌을 쓰는 독서 감상문과 여행지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쓰는 여행 감상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감상문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인상과 기호를 드러내는 글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재미있다, 안타까웠다와 같이 한두 단어로만 감정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의 형태 또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작품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대상에 관한 정보 소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보다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예시글 30년 전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은 아직도 달나라에 닿을 수가 없다는 잘 알려진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소설이 발표된 1970년대보다 더 소외된 듯하다고 평가하면서 소설의 내용과 글쓴이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함께 엮어서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만난 가난한 노동자의 순진한 생각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났던 경험을 떠올리는가 하면 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는 소외된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은 후에 개인적인 감정과 소회, 또 반성과 각오 등을 주로 쓴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평문은 타인의 글이나 책, 예술작품 같은 문화 텍스트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현상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글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한 글이 감상문이라면 비평문은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대상을 객관화하여 평가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상문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공론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글인 만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하며 가치평가의 기준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평문은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와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관점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비평문은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평문 또한 설득하는 글의 일종이므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예시글을 통해 비평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실려 있는 양진호의 봄날 그 이후 임철우 문학의 자리는 2005년에 발표된 임철우의 소설 백년여관을 대상으로 한 서평으로 글쓴이는 글의 서두에서부터 백년여관이 작가의 대표작인 봄날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백년여관에 머무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작가 임철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국 현대사 100년의 고통을 겪은 희생양들의 상호소통과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년여관은 작가의 대표작인 봄날의 세계에 닿아 있지만 그 세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문학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후 임철우의 문학적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서평은 단순히 글쓴이 개인의 소박한 감상이나 주관적인 인상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배경 지식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평가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독서 감상문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리뷰는 개봉될 영화나 출간된 책의 내용과 저자 혹은 감독 소개 등 작품에 대해 알리는 짤막한 소개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해석이나 감상이 주를 이루는 비평문이나 감상문에 비해 리뷰는 작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뷰는 주로 영화나 책을 선정하기 전에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비평적 글쓰기의 특징과 비평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양식인 감상문과 비평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실제 예문을 중심으로 모든별 토론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비평문과 감상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과 주제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